이제 이게 이제 정말로 중요하게 짚으신 포인트인데요. 자, 그럼 나는 혼자 외톨이가 됐잖아요. 이제 그럴 때 부모님들은요, 외톨이가 된 친구에게요, 무슨 말을 해줘야 되냐면요, 너 견딜 수 있겠니? 이걸 물어봐 주세요. 견딜 수 있는지 물어봐야 돼요. 안녕하세요, 조작가입니다. 오늘의 초대 손님은 작년 이맘때쯤 출연해 주셔서 주의력과 공부 습관에 대해서 굉장한 또 인사이트를 나눠주셨던 분이셨는데요. 오늘 또 어렵게 모셨습니다. 오늘은 어쩌면 공부보다도 사춘기 시기의 아이들의 더 큰 고민이죠. 친구 관계 문제에 대해서 따뜻하고 깊은 지혜를 나눠주시기 위해서 이번에 14살의 말공부라는 신간으로 돌아오신 아동심리 전문가 이임숙 소장님입니다. 저희 시청자분들께 오랜만에 또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너무너무 반갑습니다. 14살의 말공부로 다시 뵙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. 보통 작가님께서 이제 부모님들 대상의 책을 많이 내시는데 이번에는 엄마가 아닌 부모님이 아닌 14살의 말공부라는 책으로 돌아오셨어요. 그래서 실제로 이 책은 좀 주로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지혜를 좀 담고 있는지, 또 책 제목처럼 좀 그 해법이 말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이야기를 듣고 싶네요. 제가 상담 현장에서 아동 청소년들 많이 만나잖아요. 근데 아이들이 무엇으로 살아가는가, 무엇으로 힘을 얻는가를 이제 좀 많이 고민하게 되는데, 청소년기의 가장 큰 고민은 두 가지예요. 공부와 입시하고 그다음에 친구 문제예요. 친구의 말 한마디로 천국과 지옥을 오갑니다. 정말로. 예. 그래서 굉장히 아이가 오늘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보면은 친구랑 뭔가 말다툼이 있었구나, 친구 말 한마디에 너무 상처가 커졌구나,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보면서 이 아이들이 현실을 살아갈 힘, 그 친구 관계에서 어떻게 말하고 그 말을 어떻게 해석해서 듣고 이런 것들을 좀 도와주고 싶어서 우리 청소년들이 직접 보면 좋겠다.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소장님께서 상담을 하시면서 아이들이 주로 좀 얘기하는, 겪게 되는 그런 문제 상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, 또 그럴 때 아이들은 좀 마음속에서 어떤 심리적인 어떤 변화나 어떤 마음들이 일어나는지. 우선은 부모님들이 요즘에 친구 문화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그룹 문화가 생겼다. 그래서 그 모임 안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 아이들이 굉장히 큰 갈등과 하루를 살아갈 힘을 별로 없어요. 그래서 학교를 가기 싫다고 말하는 대부분의 경우가 친구 한 명이 없는 아이예요. 그래서 의외로 급식도 못 먹는 친구들 많습니다. 근데 나 급식 안 먹었어라고 집에 가서 말 안 하거든요. 그래서 약간 부모님들이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이요. 학교 갔다 온 데가 유난히 허기져하고 막 뭘 많이 먹으려는 아이들은 어쩌면 이 친구가, 우리 아이가 밥을 같이 먹을 친구가 없어서 밥을 제대로 못 먹고 오는 건 아닌가를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, 그렇다고 대뜸 너 급식 안 먹었니? 같이 먹을 친구 없니? 이러지는 마세요. 좀 이렇게 섬세하게 살펴야 돼요, 사춘기 때는. 그래서 그런 그룹에 들어가지 못해서 급식까지 먹기가 힘든 친구들이 있을 수 있고요. 자, 그럼 이제 그룹에 들어갔어요. 그럼 이제 잘 다니면 되잖아요. 그런데 또 그 안에서 갈등과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오해나 또 배신 때리기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갈등들을 정말 많이 겪고 있는 게 아이들이고, 이 청소년기 아이들은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어른들한테 별로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다. 대부분 한 절반 정도 되는 아이들은요, 또래 친구들로부터 그 답을 얻으려고 해요. 근데 안타깝게도 다들 아직 성숙해가는 과정이라 친구들끼리 조언해 주는 게 그렇게 지혜로운 방법은 아닐 수 있죠.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더 힘겨워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.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지금 사춘기 시기의 아이들은 특히 이제 초등 고학년 이후로 그 그룹에 좀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가 1차적인 거고, 또 그 그룹 안에서 일종의 뭐 역학 관계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을 겪게 된다. 그러면 이제 실제로 아이들, 저도 이렇게 만나보면 저희 때보다 더 애들이 좀 약간 이렇게 극단적이랄까? 이게 그래서 그 대표적인 표현 중에도 책에서 되게 흥미롭게 나왔던 표현이, 예를 들면 친구끼리 손절 이런 표현 되게 많이 쓰잖아요. 그래서 이게 막 자기 인생이 막 손절당하면 나락으로 갔다 이런 표현하고 막 좌절하는 경우들이 있어요. 저도 이제 그런 경험 해보면, 어릴 때 생각해보면 되게 막 수치심, 정말 자괴감, 막 인생, 정말 세상이 막 끝난 것 같은 그런 감정이 들었었는데, 그 사춘기 시기에 좀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, 이유가 있다고 이제 책에 써주셨어요. 그래서 좀 어떤 이유인지를 알아야 또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.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? 우선은 이제 우리가
가장 전문가들이 많이 말하는 게 이제 두뇌 발달에서 이성적인 전두엽의 발달보다는 감정의 뇌가 훨씬 더 빠르게, 속도 빠르게 발달하고 있어서 작은 감정적 자극에 극단적으로 감정 기복이 심해진다. 그리고 게다가 이제 몸 신체 변화, 호르몬 변화 이런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. 이제 거기다가 사실은 이 인지 왜곡 현상이라는 게 또 있어요. 작은 상황 하나를 너무 극단화시켜서 생각을 하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데 이 인지 왜곡에서 저는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청소년을 이해할 때 혹은 뭐 성인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어떤 인지 왜곡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아시는 건 중요해요. 그래서 우선 청소년기에 유난히 또 이제 인지 왜곡 현상 중에 유난히 발휘되는 게 첫 번째가 독심술 오류예요. 독심술 많이 들어보셨죠? 맞아요. 궁예 때 우리가 굉장히 난 다 보인다고 네 마음을 다 알아. 그러니까 친구가 야, 너 왜 그래라고 짜증을 냈으면 저 친구가 왜 그러지 하고서는 궁금증을 가지면 되거든요. 물음표를 붙여버리면은 그 물음표를 해결하려는 행동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냥 난 저 친구 마음 다 알아. 저 친구는 나를 너무너무 싫어해서 그래. 이제 나랑 완전히 손절하려고 그러는 거야. 미리 단정을 그렇죠. 자기 마음대로 독심술을 발휘를 해서 상당히 잘못된. 그래서 이걸 독심술 오류라고 하고요. 이제 또 하나는 점쟁이 오류예요. 점쟁이란 뭐예요? 앞날을 미리 예견하는 사람이잖아요. 이 손절이라고 친구는 기분 나빠서 손절이라고 말을 했는데 나 완전 나락갔어 하고 미래를 부정적으로 예측을 하는 거죠. 한 명의 친구가 나한테 손절이라고 말했는데 우리 반 친구 전부 다 나를 손절했고 나는 곧 나락갔어. 이게 이제 되게 잘못된 점쟁이 오류에 속하는 거죠.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파국화라는 현상이 있는데요. 모든 게 극단적으로 나쁘게만 될 거라고 부정적으로만 될 거라고 생각하는. 그래서 이제 왜 청소년기에 몇 년 전부터 이생망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. 이번 생은 망했다. 이생망. 이게 아이들이 농담처럼 말했지만 사실은 절대 농담의 느낌이 아니에요. 어른들은 그냥 이생망 요즘 그런 말을 하고 다녀? 이렇게 말하지만 그 말을 하는 아이를 직접 앞에서 보면은요. 정말로 더 이상 내가 내일 하루를 살아갈 이유가 없어진 아이들이 하는 말이에요. 이게 이제 대표적인 파국화 현상이다.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.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이제 어떤 맥락은 사실 뭐 저도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제가 좀 사회성이 부족하고 또는 뭐 예를 들면 배려하지 못하고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었어요. 근데 뭐 모든 문제를 내가 다 이렇게 어떤 배움의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이게 전혀 나는 문제가 없는데 이게 외부의 상황이 문제인데 이게 내가 문제인 걸로 약간 잘못 귀인해서 죄책감을 느끼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. 그래서 상담하시는 경우에 이런 경우들은 이거는 애가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거는 외부의 상황의 문제니까 이건 예를 들면 부모님 입장에서 이건 네가 전혀 문제가 없는 거야 라고 담담하게 그냥 뭐 지나가거나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되라고 조언하는 경우가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.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? 나는 사실은 잘못이 없는데 외부 상황이 되게 운 나쁘게 돌아갔어. 예.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. 예를 들면은 신학기 때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. 나는 정말 이번 학년에는 친구도 잘 사귀고 되게 그 인기 많은 친구들의 모습을 가지고 잘 사귀어야지 했는데 딱 갔는데 전 학년에서 나랑 알던 아이가 한 명도 없어요. 이미 알던 아이들끼리 끼리끼리 이제 뭉쳐지면은 상황이 내가 사회성이 부족하다거나 마음가짐이 나빴던 게 아닌데 그냥 알던 아이들끼리 친한 그룹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나는 그냥 결과적으로 외톨이가 돼버렸어요.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저희는 운이 나쁜 경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근데 이런 경우는 야, 그래도 너가 어떻게 좀 잘 말을 걸고 어떻게 잘 지내봐. 이런 거는 아이를 되게 한 번 더 고통스럽게 하는 거고요. 이제 그런 경우에 아이들에게는 저희가 어떤 얘기를 나누냐면요. 네 잘못 하나도 없어. 근데 이제 살다 보면은 운때가 좋을 때가 있고 운이 좀 나쁠 때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 굴곡을 겪는데 너는 약간 지금 운때가 조금 나빠진 거야. 근데 사실은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싶니? 그 다음에 어떤 가능성들이 있을까라고 해서요.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시나리오 1, 2, 3 같은 거를 좀 미리 생각하고 이 시나리오대로 살아요. 근데 파국화 쪽으로 가는 친구들은요, 시나리오가 없어요. 없거나 되게 부정적인 시나리오 하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이제 정말 아이 잘못이 아니고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우리가 살다 보면 운이 나쁠 때 있어요. 행운의 여신이 나만 안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
예, 우리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단다. 그래서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이지만요. 어릴 적에 책 많이 읽었던 아이들이 장점이요.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많이 상상을 해요. 이게 되게 힘이 됩니다. 정말이에요. 그래서 혹시 스스로 난 좀 위기에 강한 면이 있는 것 같아 라는 분들 옛날에 동화책이나 소설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. 그 수많은 주인공들이 얼마나 극단적인 상황들이 나와요. 동화나 소설에서는. 근데 그들이 어떻게 이거를 살아갔는지 시나리오가 많잖아요. 그 중에 하나를 내가 채택할 수 있는 거죠. 그럼 어릴 때 약간 문학이라던가 동화라던가 예를 들면 그 뭐 우리 막 삼국지 이런 책들이 사실은 그런 여러 상황에 대한 묘사들이 다 나오는 거니까 아 그런 의미에서 또 독서의 중요성 네. 그럼 이제 저도 사실은 좀 그런 경험이 있긴 하지만 이제 아이들이 또 주로 겪는 상황 중에 하나가 어느 날 갑자기 좀 이렇게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나를 멀리하고 막 이러면은 굉장히 당황해하고 오늘 말씀하신 독심술 오류, 뭐 점쟁이 오류, 파국화 다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이게 물론 상황마다 다 이유가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주로 좀 그런 상황이 생기는 이유가 뭔지 또 그럴 때 그 당사자는 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은지 또 그런 친구들에게 부모님이나 어른들은 어떻게 얘기해 주면 좋은지 좀 조언 부탁드립니다. 우선은 갑자기 나랑 친했던 아이가 갑자기 좀 이렇게 나한테 싸해지는 게 거리를 딱 두는 느낌이 들 때 그 친구는 왜 그렇게 할까를 또 알아야 되고요. 그럼 나는 또 어떻게 할까도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친구는 왜 갑자기 어제까지만 해도 친했는데 오늘 갑자기 왜 나한테 이렇게 분위기가 확 달라졌을까는 이게 이제 사춘기의 특징입니다. 네. 왜냐면은 A, B, C 세 명이 친했어요. 그렇죠? 근데 A랑 B가 갑자기 C인 나를 다음날 되게 차갑게 보는 경향은 얼마든지 생길 수 있어.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이런 상황들을 워낙 많이 맞닥뜨리다 보니까 이제 상황을 서서히 아이랑 같이 분석해 가거든요. 그래서 이게 도대체 A, B가 너한테 왜 이랬는지를 우리가 일단 상황을 알아야 되지 않니? 관찰을 해봐. 무슨 일이 있을 거야. A, B가 아마도 그 다음날 별로 안 친했던 누군가하고 다시 접촉이 좀 많아질 수도 있어. 이런 걸 객관적으로 관찰해서 그 다음 주에 또 우리가 한번 의논을 해보자.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상황을 인지하게끔 도와줘요. 근데 AB는 이제 또 다른 D라는 아이로부터 C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들은 거예요. 이런 게 사춘기 때 너무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. 걔 이상하던데 한마디면 그 다음날 싸해져요. 이런 게 워낙 그 친구들만 그러는 게 아니고 나 자신도 그러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사춘기의 특징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고요. 자,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?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이 느낌이에요. 문이 닫힌 느낌이잖아요. 저 친구들이 문을 닫았어요. 갑자기 꽝 닫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? 문이 왜 닫혔지? 하고 노크를 해보거나 열어보려는 시도를 하셔야죠. 네. 그래서 A한테 따로 물어보기도 하고 B한테 따로 물어보기도 하고 혹시 내가 너네한테 뭐 기분 나쁘게 한 거 있니? 나도 모르게 실수한 거 있니? 사실은 요 질문만 해줘도요. A, B는 이렇게 싸하게 보다가 걔가 직접 물어보면 또 당황해요. 왜냐면 직접 물어볼 줄 몰랐거든요. 그래서 아니 D가 그러던데 너가 옛날에 이렇게 했다며. 그래서 그럼 또 이제 그 얘기 듣고 좀 당황스럽죠, 나는. 왜냐면 내가 옛날에 잘못한 거에 대해서 D가 A, B한테 말을 해줬으니까. 근데 나는 좀 이제 개과천선했거든요. 잘못을 옛날에는 저질렀지만 이제는 안 그러려고 하고 있는 내 마음을 전하면 되죠. 맞아, 내가 옛날에 그런 실수한 적이 있는데 그 일 이후로 내가 다시는 안 그러려고 마음 먹고 있고 그래서 너 옛날랑 친하게 지내면서 나는 되게 좋은 친구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. 이런 대화가 이제 필요한 거죠. 그러면은 저도 이제 사실은 뭐 그런 경험을 해봤는데 나는 나름대로 이렇게 그 나의 과오를 인정하고 뭔가 먼저 다가갈 노력을 하는데 막 문을 두드려도 응답이 없어요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이제 이게 이제 정말로 중요하게 짚으신 포인트인데요. 나는 뭐 책에서 배운 것부터 시작해서 좋다는 방식을 가지고 접근을 했어. 근데 그 친구들이 나에 대해서 선을 그은 게 너무 강해서 이 선이 안 없어진다라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. 자, 그럼 나는 혼자 외톨이가 됐잖아요. 이제 그럴 때 부모님들은요, 외톨이가 된 친구에게요, 무슨 말을 해줘야 되냐면요, 너 견딜 수 있겠니? 이걸 물어봐 주세요. 견딜 수 있는지 물어봐야 돼요. 어른들은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안 가면 되지, 안 보면 되지, 그냥 그래 버리면 돼요. 왜? 그만큼 살아오면서 힘이 생겼죠. 근데 사춘기 애들은요, 갑자기 온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이 느끼잖아요. 그러면은 이 아이가 이 시간을 혼자 견딜 수 있는지를 누군가는 물어봐 줘야 돼요.
그러니까 제가 정말 이 관계 뭐 예를 들어서 왕따를 당했거나 학교 폭력 피해자인 아이를 상담할 때 보통은 이 아이가 힘을 내서 잘 다시 극복해 가길 바라지만요. 이거를 이 친구가 지금 현재 심리 상태가 극복할 만한 힘이 있을까 없을까를 물어보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너 견딜 수 있겠니?예요. 그래서 내 아이한테 물어봐 주셔야 돼요. 예. 근데 뭐 내가 견뎌야지 뭐 어떡해 이랬을 때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. 실제로 그러면은 아 그래 너가 견디는데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주면 좋겠니? 어떤 도움이 필요하니? 이렇게 물어봐 주시고요.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애를 좀 즐겁게 해주셔야 돼요. 학교 가서는 괴로운 시간이 되잖아요. 근데 그 괴로운 시간을 견디는 힘은 어디서 올까요? 집에서 즐겁게 많이 웃고 뭐 집에서 많이 지지해주면요. 이 에너지를 충전 그리고 가서 방전 다시 와서 충전 이 시스템이 되는데 그래도 이 친구는 견디죠. 근데 이제 문제는 못 견디겠어요 하는 아이들은 좀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. 못 견디는데 아이를 밀어넣지 마세요. 아이가 위험해집니다. 정말이에요. 우리 왜 친구 관계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는 아이들 실제로 사례들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. 떠밀지 마세요. 벼랑 끝으로 떠밀지 마시고요. 힘들다 그러면 내 품으로 안아줘서 그래 우리가 같이 견디자. 그래서 저는 어떤 아이들은 정말 친구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서 힘들었던 아이들에게요. 체험학습 보고서 쓰게 하고요. 실제로 다른 데 잠깐 하루라도 여행 갔다 와서 보고서 쓰면서 하루를 쉬잖아요. 그럼 그 하루의 힘이 여기서 좀 채워지면은 그 다음날 또 가볼게요. 이러면서 이제 견뎌가는 아이들도 또 많이 보게 되죠. 아 사실 저 견딜 수 있겠니? 와 울컥했어요. 그러면은 그런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실제 그 끝에 방법 중에 하나는 사실 뭐 예를 들면 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그러니까 전학일 수 있잖아요. 실제로 전학을 권하기도 합니다. 저희가. 부모님들 중에 이게 그러니까 전학을 권하면 이게 약간 아이한테 나쁜 트라우마로 남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반대로 제가 이제 궁금한 건데 그 아이 입장에서 전학을 가서 이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고 이게 뭔가 나쁘게 남을 수도 있지 않나요? 어떤가요? 되게 중요한 질문이세요. 그래서 상황에서 대처하지 못하고 내가 무능해서 도망갔다라는 인식으로 남는다면 사실은 전학을 갔다 한들 잘 적응할 힘은 별로 없어요. 그래서 이제 그 힘을 키워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 해석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. 해석. 그렇죠. 의미를 부여해야죠. 없는 의미를 억지로 부여하는 게 아니고요. 상황을 좀 다른 시각으로 보면은 그렇잖아요. 정말 운이 나쁜 경우는 내 잘못 아니잖아요. 그렇죠? 그리고 나는 노력을 했지만 그 노력을 이상하게 요즘은 좀 이렇게 정말로 비인간적으로 이렇게 되게 공격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또 있습니다. 그런 경우에 이 아이를 어떻게 자기 해석을 남기게 할 건가가 이제 문제예요. 근데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. 야, 너 같으면 선생님이라도 이거는 못 견뎌. 선생님이라도 친구한테 이런 말을 두세 명이 나한테 대대대대 공격을 엄청나게 해대면 선생님도 그날 밤에 내가 살아서 뭐 하지?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지? 나라도 그런 생각이 들어. 그러니까 너가 지금 그런 느낌 혹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건 너가 이상한 게 아니라 지극히 정상이야. 오히려 너는 이거를 견디면서 벌써 몇 날 며칠을 학교를 버텼니? 그러니까 지금 견딜 수 있겠냐를 물어볼 때 사실은 그 이전에 긴 시간을 아이는 견뎌왔거든요. 너는 이미 굉장히 오래 견뎠어. 그리고 너가 너를 이제 돌볼 때야. 너를 더 이상 그렇게 견디기 힘든 공간에 너를 머물게 하면 안 돼. 너가 지금 그냥 너가 특별한 노력하지 않고 원래의 너의 모습 그대로 다른 데를 가면 되게 친절한 아이들 되게 많고 되게 재밌는 아이들 많아. 네. 그래서 이 아이에 대한 자기 해석. 나는 실패자다, 무능하다라는 부정적인 자기 해석이 아니고요.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. 원래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. 그냥 운이 되게 나빠서 그런 상황에 처했던 것뿐이야. 그리고 나 지금도 되게 잘 견뎌왔어. 다른 데 가면 나 잘 지낼 수 있어. 이런 자기 해석을 좀 변화시키는 과정을 거쳐야지 됩니다. 이거 안 하고 그냥 갖다 옮겨놓으면요. 같은 일이 반복이 되면서 실제로 그런 아이들도 만나요. 예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부모님이 도와주시는 것도 좋지만 이게 또 여러 가지 전달 과정에서 이게 약간의 배달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전학까지 고민하실 정도의 어떤 문제 해결책이 필요하다면 그때는 뭐 전학도 중요하지만 그런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. 네.